외모와 학벌이 전부인 이 지독한 재벌 공화국에서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고개 숙여 커피나 따르고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신입비서 이수인. 그녀가 한때 대한민국 흉부외과를 평정했던 전설의 메스였다는 사실을. 회장이 쓰러진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서려있던 비굴함은 증발했다. 그 자리에는 수술대 앞에 서늘한 냉기와 결단만이 남았다. 서울의 겨울바람은 유독 살을 파고든다. 단순히 춥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으슬으슬한 한기가 모공을 타고 들어와 뼛속까지 쑤셔대는데 꼭 지금 내 무릎 관절이 시려오는 느낌과 판박이다. 오전 6시 30분. 백산그룹 본사, 최상층 비서실. 공기 중에는 비싼 방향제 냄새와 카페투 세정제의 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묘하게 섞여 있다. 나는 방금 설거지를 마친 본차이나 커피잔을 꽉 쥐고 있었다. 찬물에 오래 담그고 있었더니 손끝이 벌겋게 얼어 감각이 무뎌졌다. 얘야, 이수인. 너는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니? 아니면 귓구멍이 막혔어? 날카로운 고함이 새벽의 정적을 찢어발겼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허리는 비굴하게 45도로 굽혔다. 지난 1년 동안 내 몸에 각인된 생존 본능이자 근육 기억이었다.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비서실장의 그 두꺼운 화장이 분노로 얼마나 흉하게 일그러져 있을지. 내가 몇 번을 말해? 회장님 커피는 물 온도 85도, 잔테두리에는 시나몬 파우더 얇게 두르라고 했지? 지금 내가 해온 꼬라지를 좀 봐. 그 삼류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고작 이런 거야? 찰싹. 뜨거운 커피가 카페트 위로 쏟아졌다. 갈색 얼룩이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꼭 상처에 앉은 딱지 색깔 같았다. 튀어오른 뜨거운 액체가 손등을 덮쳤고 화끈거리는 통증이 신경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싸구려 스타킹에 굽이 다 달아빠진 구두를 신는데 발끝만 죽어라 노려봤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바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쩍쩍 갈라졌다. 마치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거칠고 건조했다. 다시. 여기가 무슨 너네 집 구석인 줄 알아? 이게 항공 직송으로 받은 최고급 원두라고. 실장의 화려한 젤 네일이 내 어깨를 콕콕 찔러댔다. 한 번, 두 번 손가락 끝에 모멸감이 실려 있었다. 아우, 재수 없어. 인사팀에서 장애인 채용 할당량 채워야 한다고만 안 했어도 너같이 경력도 없고 나이만 먹은 여자가 감히 백산그룹 문턱이나 넘었겠어? 장애인 할당. 경력 공백. 누군가 무딘 톱으로 심장을 썰어내는 것 같았다. 내가 쥐고 있던 커피잔 손잡이에서 미세하게 주지끈 하는 소리가 났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2년 전만 해도 이 손에 들려있던 건 걸레나 커피잔이 아니었다. 독일제 최고급 티타늄 메스였다. 그때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전문의였다. 수술실의 무용등 아래서 내 손은 신의 축복이라 불렸다. 감히 이 거리에서 내게 삿대질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들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우러러보며 고개를 숙였었다. 이 교수님 뒤라고 부르면서 기억이 썰물처럼 밀려왔다. 2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의료사고로 수술대 위에서 싸늘하게 식어가던 아이. 그리고 수술실 구석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짝다리를 짚고 서 있던 남자. 백산병원 원장이자 백산그룹 회장의 조카, 박성호. 이 교수, 수술 기록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지? 애초에 선천성 심장 기형이 심했어. 수술 실패는 흔한 일이잖아. 박성호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며 기름기 흐르는 얼굴로 웃었었다. 나는 거절했다. 그리고 내부 고발을 선택했다. 그게 지옥행 급행열차 티켓일 줄이야. 증거는 인멸됐고 증인은 말을 바꿨다. 나는 덮어쓰기를 당해 의료사고의 주범이 되었다. 의사 면허 박탈, 천문학적인 배상금, 사회적 매장. 죽은 아이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소송을 걸었다가 집도 날리고 사채까지 썼다. 결국 나는 이름도 얼굴도 바꾸고 유령처럼 이 원수들의 소굴로 기어 들어왔다. 뭘 멍하니 서 있어. 빨리 안 치워. 실장의 고함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눈 밑에서 일렁이던 살기를 꾹꾹 눌러 담았다.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렸다. 걸레를 집어들고 카페트 위에 커피 자국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박박, 쓱쓱. 기계적이고 무감각한 손놀림이었다. 어느새 출근한 직원들의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그 소리가 내 심장을 조여오는 초침 같았다. 어머, 저 여자 신입 비서 이수인 씨 아니야? 아침부터 또 깨지나 보네. 쉿, 쳐다보지 마. 저런 백 없는 아줌마는 실장님 화풀이 대상이지 뭐. 불쌍해라. 손 좀 봐. 무슨 막노동하다 온 사람처럼 거칠어서는. 사무직 손이 아니라니까. 등 뒤에서 윙윙거리는 파리떼 같은 속삭임들. 그들은 모른다. 이 거친 손이 머리카락 10분의 1 굵기의 혈관을 이어 붙이던 손이라는 것을. 마지막 얼룩을 닦아내고 몸을 일으켰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싸구려 모터가 돌아가는 경박하고 짧은 진동이었다. 나는 탕비실로 숨어들어 휴대폰을 확인했다. 액정 모서리가 깨져 빛이 산란했다. 은행 독촉 문자가 아니었다. 추심업자가 보낸 협박 메시지였다. 화면 속 글자들이 내 목을 졸라오는 것 같았다. 이 선생님. 아, 이젠 이 비서님이시지. 이번 주 이자 입금 안 되면 그 물세는 반지하방으로 찾아가서 차나 한잔 할까 합니다. 아니면 백산그룹 로비에 현수막이라도 걸어드릴까요?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 위장이 뒤틀렸다. 불규칙한 식사로 생긴 위궤양이다. 나는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날 때까지 입술을 깨물었다. 무너지면 안 돼. 절대 여기서 쓰러질 수 없어. 오늘 박성호가 그룹 창립 기념 행사에 온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그 남자가 영웅처럼 박수갈채를 받으러 온다.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여자는 창백했고 눈 밑은 퀭했다.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깊고 어두운 늪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이수인, 살아남아. 거울 속의 나에게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말했다. 백산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는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쏟아질 듯 빛을 뿌리고 있었다. 눈이 멀 것 같은 화려함이었다. 샴페인 타워의 달콤한 향과 귀부인들의 진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나는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연회장 구석,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손에는 묵직한 여분 와인잔 트레이가 들려 있었다. 이곳은 권력의 사바나였다. 남자들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주가와 인수 합병을 논했고, 여자들은 시즌 신상 오트 쿠티르 드레스를 입고 손목에 감긴 다이아몬드 크기를 견주고 있었다. 백조들의 호수에 잘못 흘러들어온 미운 오리 새끼. 아니, 하수구에서 기어나온 쥐새끼가 된 기분이었다. 거기. 알바. 샴페인 안 가져오고 뭐해. 저만치서 비서실장이 무전기에 대고 꽥 소리를 질렀다. 오늘은 붉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불타는 숯덩이 같았다. 재벌 사모님들 눈에 들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종종 걸음으로 다가갔다. 걸을 때마다 싸구려 구두가 발뒤꿈치 살을 파고들어 쓰라렸다. 하지만 절뚝거려선 안 된다. 최대한 평범하게, 최대한 비굴하게 걸어야 한다. 테이블에 샴페인을 내려놓으려던 찰나 익숙한 실루엣이 시야에 들어왔다. 박성호. 2년 전보다 살이 좀 더 쪄 있었다. 과음과 방탕한 생활로 얼굴에는 번질번질한 개기름이 흘렀다. 그는 아부꾼들에게 둘러싸여 술잔을 들고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박 원장님. 이번 백산병원 신관 프로젝트도 전담하신다면서요? 에이, 뭐려. 다 작은아버지께서 믿고 맡겨주신 덕분이죠. 박성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슬렸다. 특유의 끈적하고 오만한 톤. 그나저나 병원 말 나와서 하는 얘긴데 요즘 의사들 수준 참 떨어져요. 2년 전에 그 이 모 교수라는 여자 기억나세요? 어우, 생각만 해도 재수 없네. 이 모 교수. 내 손이 툭 하고 튀었다.
트레이 위에 와인잔들이 서로 부딪히며 쟁 하고 맑은 파열음을 냈다. 어머, 이봐요.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옆에 있던 귀부인이 기겁하며 물러섰다. 튀지도 않은 드레스 자락을 털어내며 벌레 보듯 나를 쏘아봤다. 그 소리에 박성호가 고개를 돌렸다. 순간 전신의 피가 멈추는 것 같았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저 남자의 얼굴만 클로즈업되어 보였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0.5초 정도 머물렀다. 그리고는 흥미 없다는 듯 휙 지나갔다. 못 알아봤다. 하긴 2년 전에 당당했던 천재 외과 의사와 지금 눈앞에서 벌벌 떨며 서빙이나 하는 초라한 여자를 어떻게 연결짓겠는가. 성형수술로 얼굴도 달라졌다. 안도해야 마땅했다. 내 위장이 완벽했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왜 가슴 한 구석이 지시겨진 듯 아려오는 걸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고장난 인형처럼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사과했다. 됐으니까 저리 꺼져. 안 보이는데 처박혀 있으라고. 비서실장이 달려와 나를 거칠게 떠밀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기둥 뒤로 물러났다. 그때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음악이 뚝 끊겼다. 조명이 문 쪽으로 집중됐다. 백상그룹의 절대 군주 박만수 회장이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눈빛만은 맹금류처럼 형형했다. 짚고 있는 흑단 지팡이가 바닥을 찍을 때마다 묵직한 울림이 전해졌다. 그건 권력의 발소리였다. 좌중이 숨을 죽였다. 시끌벅적하던 연 회장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박성호가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쪼르르 달려나갔다. 작은아버지, 오셨습니까?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박 회장은 대꾸도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는 헤드 테이블로 향했다. 나는 불과 10m 떨어진 어둠 속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조카의 살인을 묵인하고 그룹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묻어버린 저 노인. 증오가 불길처럼 타올라 목구멍이 바싹바싹 탔다. 만찬이 시작됐다. 최고급 프랑스 요리가 쉴 새 없이 날라졌다. 나는 뒤쪽에서 빈 접시를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먹다 남은 랍스터 반쪽, 한 입 베어 문 푸아그라. 저 접시 위에 남겨진 음식물 쓰레기 값이 내 1년치 월세보다 비쌀 것이다. 갑자기 홀 중앙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우아한 클래식 선율을 찢었다. 나는 번개처럼 고개를 들었다. 헤드 테이블. 박 회장이 자신의 목을 양손으로 쥐어뜯고 있었다. 의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얼굴은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고 눈은 흰자위가 보일 정도로 뒤집혀 있었다. 입을 쩍 벌리고 있었지만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끄억 하는 기괴한 소리만 새어나왔다. 기도가 막혔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구급차. 빨리 119 불러. 의사 없어요. 여기 의사. 박성호는 사색이 되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작은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목에 뭐 걸리셨어요? 등 두드려. 빨리 등 두드려. 경호원 하나가 달려들며 회장을 일으켜 등을 치려 했다. 멈춰. 내 머리가 상황을 판단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튀어나갔다. 하지만 딱 한 발자국을 떼고 멈칫했다. 나는 지금 비서다. 자빌꾼이다. 지금 나서봤자 사람을 살린다는 보장도 없고 내 정체만 들통난다. 또다시 덤터기를 쓸 수도 있다. 치맛자락을 움켜쥔 손에 피가 통하지 않았다. 관찰해. 일단 관찰해. 외과 의사의 본능이 속삭였다. 박 회장의 얼굴색이 붉은색에서 청자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목의 혈관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극심한 산소 부족이다. 가슴이 격하게 오르내리지만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가 아니다. 음식물이 걸린 거라면 기침을 하거나 아예 숨을 못 쉬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미약하게나마 씩씩거리는 흡기음이 들린다.
저건 후두 부종으로 인한 천명음이다. 테이블 위를 훑었다. 특제 소스를 곁들인 전체 요리. 아나필락시스 쇼크. 급성 후두 부종. 알레르기 반응으로 기도가 부어올라 숨구멍을 막아버린 거다. 지금 당장 기도를 확보하지 않으면 3분 안에 뇌사, 5분 안에 사망이다. 구급차 언제 와? 비서실장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막혀서 15분은 걸린답니다. 보안팀장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보고했다. 15분. 15분 뒤면 여기 누워있는 건 시체뿐이다. 박성호는 패닉에 빠져 회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고 있었다. 제발요. 눈 좀 떠보세요. 멍청한 자식. 환자를 더 빨리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노인을 보며 내 머릿속에 2년 전 죽어가던 아이의 얼굴이 오버랩됐다. 그 아이도 저렇게 절망적인 눈으로 나를 봤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가운을 꽉 쥐고 마지막 온기가 사라질 때까지 다시는 사람을 살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저 악마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지켜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내 시선이 박 회장의 눈과 마주쳤다. 공포와 살고 싶다는 처절한 갈망. 죽음 앞에서 인간이 보이는 가장 원초적인 눈빛. 빌어먹을 복수심 앞에서도 나는 뼛속까지 의사였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따위는 잊은 지 오래라고 생각했는데 내 영혼 밑바닥에 눌러붙어 있던 본능이 계산기를 두들기던 이성을 집어삼켰다. 주변의 소음이 슬로 비디오처럼 느려졌다. 비명, 울음,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웅웅거리는 배경음으로 물러났다. 내 시야에는 오직 질식해가는 환자와 목 울대뼈 아래 미세하게 뛰고 있는 해부학적 포인트만이 붉은 점처럼 찍혀 보였다. 살린다. 용서해서가 아니다. 살려놓고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들 것이다. 당신의 제국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나는 움켜쥐었던 치맛자락을 놓았다. 거친 노동으로 투박해진 손끝에 수술용 메스를 쥐던 그 섬세한 감각이 되살아났다. 나는 앞으로 내달렸다. 비켜. 길 막지 마. 앞을 막고 있던 웨이터를 거칠게 밀쳤다. 어찌나 세게 밀었는지 그가 비틀거리며 샴페인 타워를 들이받았다. 와장창 유리산이 무너지는 굉음에 혼란스럽던 사람들이 일순간 굳어버렸다. 모두가 경악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평소엔 숨소리 한 번 크게 못 내던 말단 비서가 마치 굶주린 암사자처럼 VIP 구역으로 돌진하고 있었으니까? 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비서실장이 기겁을 하며 달려들었다.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당장 안 꺼져. 그녀의 손바닥이 내 뺨을 향해 날아왔다. 내 눈에는 그 동작이 하품이 나올 만큼 느려 보였다. 나는 고개를 살짝 들어 손바닥을 피했다. 동시에 왼손을 뱀처럼 뻗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고 관절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 버렸다. 아! 돼지 멱다는 비명이 터졌다. 실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공들인 화장이 고통으로 흉하게 구겨졌다. 닥쳐. 나는 낮고 서늘하게 으르렁거렸다. 수술실에서 집도의가 뿜어내는 절대적인 살기. 주변에 있던 보안 요원들이 곤봉을 빼들고 달려오려다 멈칫했다. 내 눈빛이 너무나 흉흉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박 회장 옆에 무릎을 꿇었다. 얼굴은 이미 검보라색으로 변했고 의식은 혼미해져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시간이 없다. 30초, 길어야 30초다. 빠르게 주위를 스캔했다. 구급상자도, 메스도, 기도 삽관 튜브도 없다. 내 시선이 박 회장의 양복 안주머니에 꽂혔다. 만년필, 몽블랑 마이스터스 튜브, 검은색 레진 몸체에 금 도금된 클립. 저거다. 나는 거침없이 만년필을 낚아챘다. 야, 너 뭐야? 그거 회장님 펜이야. 이 미친년이 돌았나? 박성호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나를 밀쳐내려 했다.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비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오른쪽 팔꿈치를 뒤로 힘껏 젖혀 박성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평소 권력을 휘두르며 거들먹거리던 병원장이
삶은 새우처럼 등을 둥글게 말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배를 움켜쥐고 헛구역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양손은 번개처럼 움직였다. 만년필 뚜껑을 열고, 몸통을 분리하고, 잉크 카트리지를 빼내고, 펜촉을 버렸다. 내 손에 남은 것은 속이 텅 빈, 단단한 레진 소재의 펜대뿐이었다. 이것이 나의 기도 삽관 튜브이자 나의 메스다. 나는 왼손으로 박 회장의 머리를 고정하고 턱을 들어 올려 목을 충분히 노출시켰다. 손가락 끝이 목 울대뼈 아래를 빠르게 더듬었다. 갑상연골, 윤상연골. 그 사이에 미세하게 움푹 들어간 곳 윤상갑상막. 이곳은 기도가 외부와 가장 가까운 지점이자 전문 장비 없이 생명의 통로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신의 문이다. 주변에서 경악에 찬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차렸다. 세상에, 저 여자 살인자야. 막아. 싸. 빨리 싸버려. 보안팀장이 전기 충격기를 들어 올렸다. 붉은 조준점이 내 등 뒤에 꽂혔다. 멈춰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들렸지만 상관없었다. 내 세상에는 오직 손에 들린 펜대와 눈앞에 취약한 목구멍만이 존재했다. 마취도 없다. 소독도 없다. 퇴로도 없다. 피부와 피하 조직, 그리고 질긴 윤상갑상막을 한 번에 뚫고 정확히 기도에 꽂아 넣어야 한다. 동시에 양옆의 대혈관과 뒤쪽의 식도는 피해야 한다. 1mm만 빗나가도 동맥 출혈이다. 조금만 힘을 더 주면 기도 뒷벽을 뚫게 된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 눈으로 들어갔다. 따가웠지만 눈을 깜빡일 수조차 없었다. 나는 반쪽짜리 만년필을 꽉 쥐었다. 손끝에 펜대의 차가운 온도가 전해졌다. 2년 전 수술용 메스를 쥐었을 때의 그 서늘한 감각처럼. 나는 의사다.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이수인이다. 오른손을 높이 쳐들었다. 그 순간 내 눈빛은 만년설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목표 지점 조준. 하강. 푹. 날카로운 물체가 피부와 연골을 뚫고 들어가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선혈이 솟구쳐 내 창백한 얼굴로 튀었다. 미지근하고 비릿했다. 보안요원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 손에 들린 펜대는 이미 박 회장의 목 깊숙이 박혀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찌른 자세 그대로 멈춰 있었다. 손등에는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고 손가락 사이로 흐른 피가 비싼 카페트 위로 뚝뚝 떨어져 요염한 붉은 꽃을 피웠다. 손을 떼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 소리를. 연 회장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이 피비린내 나고 광기 어린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1초, 2초, 3초. 내 인생에서 가장 긴 3초였다. 보안팀장의 전기 충격기에서 전류가 모이는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금방이라도 나를 덮칠 독사 같은 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내 모든 영혼은 회장의 목에 박힌 검은색 펜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실패하면 이 펜은 살인 흉기가 된다. 성공하면 천국으로 가는 열쇠가 된다. 왼손 검지 끝을 펜대 구멍에 바짝 댔다. 아주 미세한 공기의 흐름이라도 느끼기 위해서였다. 주변의 공기가 굳어서 내 등짝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박성호의 일그러진 얼굴, 실장의 히스테릭한 비명, 입을 틀어막은 귀부인들의 모습이 흐릿한 색깔 덩어리로 변해버렸다. 그때였다. 손가락 끝에 아주 희미하고 축축한 서늘함이 스쳤다. 이어서 탁하지만 더없이 선명한 소리가 연 회장의 정적을 깼다. 쉬익 후, 좁은 관을 억지로 통과하는 공기가 내는 휘파람 소리였다. 물에 빠진 사람이 수면 위로 올라와 처음으로 터뜨리는 탐욕스러운 숨소리 같았다. 멈춰있던 박 회장의 가슴이 크게 위로 솟구쳤다. 한 번, 두 번.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검은 펜대 안에서 소름 끼치면서도 아름다운 쇳소리가 울려 퍼졌다. 컥, 쿨럭,
격렬한 기침 소리와 함께 핏빛 거품이 팬대를 타고 뿜어져 나와 내 흰 셔츠 깃을 적셨다. 살아있는 체온이 담긴 생명의 흔적이었다. 박 회장 얼굴의 검보라색 죽음이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었다. 산소가 공급되자 붉은 화색이 돌았다. 풀렸던 동공이 다시 초점을 찾았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본능적인 삶의 의지가 채워졌다. 살았다. 전신의 힘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다리가 풀려 카페트 위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펜대를 단단히 고정하고 있었다. 하,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턱 밑으로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그제야 손등의 통증이 느껴졌다. 펜대를 고정하느라 손톱이 내 살을 파고들어 생긴 상처였다. 이게, 보안팀장은 여전히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흉악했던 얼굴은 멍하니 풀려 있었다. 바닥에서 숨을 쉬는 노인과 피범벅이 된 내 손을 번갈아 보더니 침을 꿀꺽 삼키며 천천히 총구를 내렸다. 살았어.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한마디가 신호탄이 되었다. 연 회장이 순식간에 뒤집어졌다. 세상에. 진짜 살았어. 저 비서. 대체 뭘 한 거야? 만년필 아니야? 세상에, 만년필로 목을 뚫어서 살린 거야?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수많은 휴대폰 렌즈가 나를 향했다. 내일 아침, 이 장면이 대한민국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다. 찍지 마. 다 꺼져. 저리 안 꺼져? 박성호가 미친 사람처럼 달려왔다. 그는 숨이 돌아온 삼촌을 내려다보며 안도가 아니라 아주 짧은 실망과 깊은 공포를 눈빛에 담았다. 그가 내 멱살을 잡았다. 침이 내 얼굴로 튀었다. 이 미친년. 감히 회장님 몸에 손을 대? 이건 살인 미수야. 보안 요원 뭐해? 당장 안 끌어내고. 이 여자가 흉기를 휘둘렀잖아. 이거 놔. 나는 그를 차갑게 올려다봤다. 이번에는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떨지도 않았다. 내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다. 너. 내 눈빛에 기가 눌린 박성호가 저도 모르게 잡은 손에 힘을 뺐다. 그때 연 회장 문이 쾅 열렸다. 비키세요. 응급팀입니다.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들거들 들고 뛰어들어왔다. 그 선두에는 머리가 희끗한 노 교수가 있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권위자 김 교수였다. 김 교수가 박 회장에게 달려들어 삽관을 시도하려다 동작을 멈췄다. 그는 목에 박힌 만년필대와 출혈이 거의 없는 깨끗한 상처 부위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다급했던 표정이 굳더니 믿을 수 없다는 충격으로 바뀌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펜대의 위치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횃불 같은 눈빛이 좌중을 훑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김 교수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박성호는 기회다 싶어 나를 삿대질했다. 저 여자예요. 저 미친 여자가 그랬어요. 교수님, 빨리 증언 좀 해주세요. 만년필로 회장님은 찔렀다고요. 이건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살인. 김 교수는 박성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다시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 눈에는 비난이 아니라 신의 기술을 목격한 의사로서의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정중앙 윤상갑상막 절개. 갑상선 협부를 피하고 전경정맥도 건드리지 않았어. 심지어 피하 출혈도 최소화했군요. 그것도 마취도 장비도 없이 고작 만년필 하나로. 김 교수가 깊은 숨을 내쉬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건 교과서에도, 아니, 교과서조차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야전기도 절개술입니다. 2mm만 빗나갔어도 회장님은 지금 시체였을 겁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방금 전까지 나에게 삿대질하던 귀부인들이 입을 떡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른 것처럼 아무 말도 못했다. 비서실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올려다봤다. 마치 낯선 괴물을 보는 눈빛이었다. 김 교수가 내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시선을 맞췄다. 이보세요. 아니,
선생님, 그의 말투가 더없이 정중해졌다. 어느 병원 소속이십니까? 이런 솜씨는 대한민국에서 딱 한 사람밖에 본 적이 없는데. 그가 말을 멈췄다. 그는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짙은 화장과 고단한 세월의 흔적 너머로 익숙한 누군가의 그림자를 찾고 있었다. 설마, 자네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박성호가 구겨놓은 옷깃을 탁탁 털어 정리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주머니에 있던 명찰을 꺼냈다. 비서실 이수인, 툭. 나는 명찰을 내 앞에 놓인 샴페인 잔에 던져 넣었다. 기포가 올라오는 황금빛 액체 속으로 명찰이 가라앉았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뒤돌아 사색이 된 박성호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다. 중요한 건 박 원장. 당신의 좋은 시절도 오늘로 끝이라는 거지? 제5장 여왕의 귀환.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박 회장이 깨어났다. 창밖으로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도시의 모든 오물과 소음을 덮어버리고 있었다. 백산병원 최상층 VIP 병실은 난방이 잘 되어 훈훈했고 가습기가 뿜어내는 하얀 김 외에는 숨막힐 듯 조용했다. 나는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병상 앞에 서 있었다. 두 손은 공손히 모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박 회장은 침대 헤드에 기대 앉아 있었다. 아직 핏기는 없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맹수의 눈이 나를 꿰뚫을 듯 응시했다. 방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비서실장이 그러더군. 내가 복수하려고 회사에 잠입한 거라고. 박 회장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거칠었다. 성대가 다친 후유증이었다. 그는 찻잔을 들어 입술을 축였다. 연회장 바닥을 구르며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한 동작이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라. 박 회장이 픽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이수인. 전직 흉부외과 교수. 2년 전 중대 의료사고로 면허 취소. 내 뒷조사는 끝났다. 그가 협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이불 위로 던졌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알아냈지? 그의 손가락이 서류를 톡톡 두드렸다. 죽은 그 아이, 사실 심각한 선천성 심장 기형이었더군. 수술 성공률 5% 미만. 내 조카 박성호 놈이 병원 신규 장비 홍보하겠다고 무리하게 수술을 강요했고 아이가 죽자 차트를 조작해서 너한테 모든 덤터기를 씌웠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순간을 꼬박 2년을 기다렸다. 반지하 방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잠들던 밤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공포,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삼키며 느꼈던 굴욕감. 그 모든 서름이 뜨거운 쇳물처럼 눈가로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어 참아냈다. 지금의 나에게 눈물은 사치다. 눈물은 약자의 변명일 뿐이다. 나는 지옥에서 기어 올라왔다. 다 알고 계셨군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조카분을 감싸실 건가요? 어쨌든 그쪽은 백산의 핏줄이고 저는 남이니까요. 박 회장은 말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그거 아나? 숨이 넘어가던 그 몇 분 동안 나는 저승 문턱을 밟았어. 거기서 성호 놈의 얼굴을 봤지? 내가 질식해서 죽어가는 꼴을 보면서 그 놈은 기다리고 있더군. 내가 죽기를. 노인의 목소리에 서리가 맺혔다. 이 바닥에서는 핏줄이 독약보다 더 치명적일 때가 있어? 오히려 우리 집안이 망가뜨린 자네가 그 펜대를 쥐고 나를 지옥에서 끌어올렸지. 그가 다시 나를 봤다. 탐색하던 눈빛이 사냥꾼이 명품총을 발견했을 때의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의사. 아니, 이 원장. 내 동공이 흔들렸다. 박성호는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그리고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경찰이 로비에서 대기 중이야. 커피나 타던 그 비서실장은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릴 거다. 평생 서울 바닥에서 밥벌이 못하게.
박 회장이 앙상하지만 권위적인 손을 뻗어 협탁 위에 새 계약서를 가리켰다. 백산병원에는 새로운 원장이 필요해. 실력 확실하고 무엇보다 손이 매운 사람 말이야. 나는 계약서를 내려다봤다. 표지에 금박으로 박힌 백산병원 병원장 임명장이라는 글자가 조명을 받아 번쩍였다. 한때는 꿈에서도 그리던 자리였다. 하지만 덥석 잡지 않았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봐. 죽은 아이의 사진을 원장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겠습니다. 병원 사람 모두가 매일매일 그 아이를 볼 수 있게 할 겁니다. 박 회장이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아주 좋아. 초심을 잃지 않는 도끼. 그게 내가 원하던 의사야. 한 달 후. 백산병원 로비는 여전히 북적거렸다. 소독약 냄새와 보호자들의 울음소리도 여전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구멍난 스타킹을 신고 바닥을 닦던 비서가 아니었다.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나는 내 몸에 딱 맞게 재단된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가슴에는 금색으로 빛나는 병원장 명찰이 달려 있었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을 때마다 경쾌하고 또렷한 소리가 났다. 또각, 또각, 또각. 그것은 더 이상 비굴한 박자가 아니었다. 권력의 울림이었다. 로비에 있던 의료진들이 나를 보고 멈춰서서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원장님, 오셨습니까? 나는 가볍게 고개만 까딱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시선은 앞만 봤다. 대기실을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전 비서실장이었다. 그녀는 젊은 수간호사 앞에 무릎을 꿇고 걸레자루를 쥔 채 콧물 눈물을 쏟고 있었다.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진짜 청소 일이라도 해야 해요. 갚아야 할 대출금이 산더미라. 나에게 삿대질을 해대던 그 기세등등한 여자가 지금은 비 맞은 개처럼 낑낑거리고 있었다. 그녀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표정은 가관이었다. 수치심, 질투, 공포가 두꺼운 화장이 벗겨진 누런 얼굴 위로 엉망진창 뒤섞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눈길 한 번 더 주지 않았다. 길가에 널린 쓰레기에게 감정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르 닫혔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문에 내 모습이 비쳤다. 세련된 화장, 날카로운 눈매, 입가에 걸린 서늘한 미소. 하지만 안다. 이 화려한 흰 가운 아래 내 영혼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 흉터는 매 순간 나에게 속삭일 것이다. 이 메스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이자 죄악을 도려내는 칼이라고. 띵. 최상층입니다. 나는 원장실의 육중한 문을 밀고 들어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책상 정면 벽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던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나는 집무용 책상으로 다가가 그 위에 놓인 고급스러운 펜꽂이를 손끝으로 쓸었다. 그곳에는 몽블랑 만년필 한 자루가 꽂혀 있었다. 몸통에 미세한 금이 간 만년필. 누군가의 목을 뚫고 생명을 살려낸 영광의 훈장이었다. 나는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다. 이수인. 종이 위를 달리는 펜촉의 사각거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들렸다.